때로는 생각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냥 감정 자체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특별히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구분해야 되죠? 왜냐면 이란 그 자체를 다 예민을 했거든요. 외면을? 외면을. 감정은 어쨌든 유치한 거고 쓸데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게 올라오든 나쁜 감정이 올라오든 어쨌든 그거는 좋지 않은 거다. 뭐 어쨌든 무덤덤한 게 좋은 거다. 근데 너무 그게 이렇게 습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믿음 이런 거마저 깨지는 거네요. 그냥 어쨌든 감정은 좋지 않다고 제가 계속 그 부정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부정함으로써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그게 억눌려 있다가 그렇죠.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그 감정 그대로 순수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느끼기 위해서 이제 좀 그걸 또 수행 점검 차원에서 제가 알아차림하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이 감정이 생각함으로써 감정이 올라올 때와 이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으로 감정은 저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갖고 실험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순수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느끼고 싶은 그 차이를 좀 어떤 면은 좀 그렇다. 사실 이 알아지는 그냥 단지 그 경험이면 되지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생각이니 감정이니 또는 뭐 행위니 의도니 느낌이니 라고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분하면은 사실은 이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관념, 해석이 뒤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의 삶에서 불편 또는 들뜸으로 경험되게 돼서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가령 이 흥분과 또는 이 불편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 붙이지 않는 이름 없는 상태, 즉 분별이 없는 상태의 경험, 그래서 그냥 그대로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을 분류를 자꾸 하는 한, 구분을 자꾸 하는 한 바로 분별이 돼서 그냥 그대로 경험되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으로 경험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경험되는 상태, 이것은 10중 8구 그대로 이 무지, 화, 욕심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성에서는 이름 붙기 이전, 이름 있기 이전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뭐가 알아져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알아지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요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이것이 뭐 느낌이다 또는 이것이 아픔이다 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경험되는 그대로가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끼듯이 느끼는 그것, 느끼는 그대로가 바로 알미고 그대로가 바로 그것이 바로 또 이 상태에 깨어 있습니다라고 이름하는 거지, 이것이 느낌이다라고 아는 것은 이미 도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중요하지 않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생각의 느낌인 거예요. 생각의 분위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비의 분위기가 있죠. 비는 비고 비의 분위기, 그 뭔가 이 습기가 있고 또 좀 아련한, 보이는 것들이 아련한 뭔가 몽상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비가 오면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작용하면은 그 생각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게 그냥 감정일 뿐인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일 뿐인데 굳이 그걸 감정이다, 생각이다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초기 불교 수행하는 이빠사나 수행하는, 소위 이빠사나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마타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서 왜 그렇게 깨고 그 가르치듯이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지수, 화풍, 사대니, 생각이니, 느낌이니, 그것도, 분류를 하고 있다. 네, 아비담마에서 마음이 89가지니, 그래가지고, 이것은 나는 마음이니, 마음 요소 중에 뭐니, 계속 그것을 알아지는 것을 계속 해석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도의 상태도 아니고, 어떤 통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삶에서 자유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고. 도란 그렇게 해석하고 분류하고 구분하고 이름 짓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빠사나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대로 화가 있으면 화가 있다는, 화가 나네라고, 화가 나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 그 자체, 느껴지는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가 뭐가 느껴지는 그대로가 알미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도라는 거지. 이것이 화내라고 적용해주는 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빠사나 그렇게 가르치는 받는 사람 질문을 이것이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풍대입니까? 수대입니까? 맨날 이것이 오온 중에 이게 색입니까? 수입니까? 맨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의 상태가 아니라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생각 속의 일로서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맨날 수행해도 똑같은 거고, 그렇게 이걸 이제 단지 객관화해서 보는 것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편한데 하면 할수록 계속 적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 이상 진척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삶의 큰 부담이 돼가는, 일이 돼가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이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편안함인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감정이 뭐니 생각이 뭐니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쨌든 그런 것은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뭔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그럼 생각작용이나 의도작용이나 이런 것이 작용하는데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 분위기 이런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비 오면은 습기가 있고 아련하듯이 좀 햇빛 날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그와 같은 그 분위기, 그걸 감정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경험되면 되고 그것 또한 자연 작용일 뿐이고 자연 환경일 뿐이고 그런 것일 뿐이다. 제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하고 알아짐미를 갖다가 조금 약간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다가 이제 그걸 알아차림 하는 과정에서 오는 또 분별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감정이든 뭐든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감정일 뿐이고 그냥 그런 자연작용의 분위기, 자연 분위기, 비 올 때의 분위기, 안개 낄 때의 분위기, 햇볕 날 때의 분위기, 또 그늘 속에 있을 때의 분위기, 이런 그냥 그런 분위기를 이름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도 아니고 그냥 자연 환경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 일일이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 단지 경험되면 될 뿐이다.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쓸지언정 그것은 이름의 얽매이라고 이름으로 구분해서 경험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편의상 쓸 뿐인 거지
역시 자연 환경에 대한 저것을 뭐 참나무라고 하고 소나무라고 하고 비 온다라고 하고 바람 분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을 비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비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로는 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소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름일 뿐이지 뭐라고 이름하든 그렇게 내리는 경험되는 바로 그것. 그래서 그냥 경험될 뿐이면 되는 거예요. 단지 자연 환경으로. 그러면은 그냥 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이 불편했던 것은 감정은 내 감정이고 감정에 따라서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좀 마음에 안 드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좀 외면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했던 것일 뿐인 거죠. 똑같이 생각에 대해서 그렇듯이 느낌에 대해서 그렇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듯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듯이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자연 환경일 뿐이라고 하는 스스로 작용하는 내가 일으키거나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가 아니라 그냥 단지 자연 작용일 뿐인 자연 이치로 작용하는 것일 뿐인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 분위기 경험일 뿐인 단지 그렇게 경험되면은 이제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경험되든 전혀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감정이 풍부하면은 더 삶이 다양하게 경험되는 것일 수도 있죠. 감정이 풍부하지 않으면 삶이 단조롭게 경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 중에 시인이 한 분인데 옛날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하나의 똑같은 감정이라도 아주 아주 예민하게 더 크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고 나면 또 그것이 다 죽은 것 같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수행이란 그런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감정이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심하고 초연하다고 하니까 그냥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생각으로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경험되는 거다. 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단조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옛날의 시는 그런 감정을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또 인위적으로 슬픔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냥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해서 더 좋은 시가 나오게 되는 거다. 감정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냥 더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거다. 옛날에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시인은 사실은 일부러 극대화시켜서 더 요란을 떨고 슬픔은 그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삶이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생각으로 조작된 감정 경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끝은 산뜻하지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면 감정이 생생하게 그냥 그대로 경험되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인위적인 시가 됐다면 이제 자연적인 시가 된다. 자연적인 시가 돼야 그래야 이대한 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다라면 감정이 옛날처럼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삶을 스스로 이르려고 저러려고 조작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삶이란 항상 불편하게 경험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도를 저는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하죠. 깨어있음이란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해석해. 이거는 설명하고 해석할 수가 없죠. 느낌은 복잡해요, 사실은. 느껴지는 것이 막 쑤시는 것도 하고, 퍼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것이 느껴지는 그대로가 도지, 이것이 환희, 느낌이라고 규정해주는 것이 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 속에 빠짐이고, 그건 도의 상태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내 감정,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그냥 온전한 도의 상태가 되고, 그러면 전혀 어떠한 감정이라도 오히려 생생한 경험이지, 다양한 경험이지, 불편함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해석으로, 규정, 그래서 이름 붙이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평가나 판단함이 없는 상태가 도의 상태에 깨어 있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